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청호종합건설 영업부 본부장 김종환입니다. 네, 저는 육건수 차장입니다. 본부장님, 네. 저희가 지금 새로 나온 따끈따끈한 정보를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됐는데요. 올해 12월부터 이제 농촌 체류형 쉼터가 도입된다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8월에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건데 도대체 이 농촌 체류형 쉼터 이게 무엇인가요? 농촌 체류형 쉼터가 네. 귀농 귀촌의 징검다리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우리가 마트에 가면 어떤 물건을 살 때 시식 코너도 가고 뭐 테스트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지 나쁜지 한번 따져보고 그 물건을 사듯이 우리가 농촌 체류형 쉼터로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일시적으로 체류하면서 영농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귀농 귀촌을 마련한다, 그런 취지에서 도입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꼭 귀농 귀촌을 계획하신 분들이 반드시 결정하셔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그렇죠. 일단은 체험을 그렇죠, 통해서 그렇죠. 네. 이 생활이 나한테 맞는지 적합한지를 따져보시고 나서 맞아요. 최종 결정을 하실 수 있게끔 하는 맞습니다. 내용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기준이라는 게 기존의 농막보다는 조금 더 광범위하게 수용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시설이나 규모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규모는 연면적이 33제곱 이하, 네. 그래서 평수로 보면 한 9.8평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농막 같은 경우가 20제곱에서 네. 한 6평 정도 되죠. 오. 그거보다는 공간이 좀 더 커졌다. 활용면에서도 좀 더 나아졌다. 이렇게 좀 보면 되고요. 그리고 또 좋은 것이 이제 부속 시설이 있습니다. 네. 근데 부속 시설은 데크라든지 정화조, 그리고 이제 처마, 그리고 이제 주차장 일면을 더 활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기존의 농막보다는 훨씬 더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입니다. 예. 기존 농막이 6평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렇죠. 이게 예. 대략적으로 한 10평까지 된 거면은 맞아요. 예. 거의 뭐 큰 방 하나가 더 생기는 공간이니까 그렇죠. 활용성 면에서 훨씬 더 좋아진 거는 사실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럼 이 체류형 쉼터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면 자격 조건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누구나 신청은 가능하지 않고요. 물론 이제 개인이 네. 본인 소유의 농지가 있어야 됩니다. 농지라고 하면은 논, 밭, 과수원 네.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 이제 가서는 농지 행위, 그 영농 활동을 해야 돼요. 실제로 농사를 져야 한다는 얘기죠. 이런 임시거주다 보니까 혹시 펜션이나 별장처럼 가서 쉬었다 오는 것이 아니라 네. 실제로 농사를 져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내가 농지가 없는데 네. 그런 것들을 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농지도 가능합니다. 이제 대지 승낙 사용서를 제출하고 네. 신고를 하시면 설치가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본인 소유의 농지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신청 가능한 가능하죠. 조건이 예, 되시지만 맞습니다. 네. 혹시라도 본인 소유의 농지가 없다 하더라도 농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의 대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그렇죠, 제출을 그렇죠. 하면은 그렇죠. 그분들도 예. 이 농촌 체류형 쉼터를 체험하실 수가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입지 기준이나 제한되는 지역 이런 기준도 있나요? 입지 기준 제한 지역은 네. 사건이 있으면 났을 때 소방차나 응급차가 좀 갈 수 있는 도로가 있어야 되고, 시골이나 농촌에 이렇게 가면 네. 현황 도로들이 잘 돼 있습니다. 어쨌든 도로가 좀 접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임시 숙소를 활용하다 보니까 안전이 좀 보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붕괴 위험 지역이나 이런 곳에는 조금 설치하는데 제한이 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지자체 실무자들이 나가서 현지에 가서 다 실사를 합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정한 대로 거기에 대한 제한 사항을 확인하시고 설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기존에 이제 농막 같은 경우에는 뭐 맹지에서도 가능을 했었는데 네네네. 예, 그렇죠. 실제로 예. 이제 이 체류형 쉼터 같은 경우에는 현황도로 일단 그렇죠. 도로가 있어야 되고 예. 또 이제 지자체를 통해서 확인 받으시는 것도 맞아요. 좋은 방법이시고 이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농막 같은 경우는 사실 개발 제한 구역에도 가능을 했어요. 근데 이제 농촌 체류형 쉼터 같은 경우는 네. 개발 제한 구역은 안 되고 농지법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네. 농림 지역은 가능합니다. 농림 지역이라고 하면 이제 농촌 주택들을 많이 지실 때 제한이 많아서 집을 못 짓는데, 네. 이 체류형 쉼터 같은 경우는 농림 지역은 가능하세요. 농지이기 때문에 논이나 밭이나 과수원이 있으면 농림 지역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체류형 쉼터 같은 경우에는 혹시 뭐 사용 기간에 대한 제약도 있을까요? 사용 기간이요. 네. 우리가 농막 잘 아다시피 네. 농막은 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체류형 쉼터 같은 경우는 가설물이기 때문에 안전성, 그리고 내구 연한을 감안했을 때는 네. 12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단점이기는 해요. 이런 부분이 법적 개선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준이 광범위해진 부분도 있지만 또 제한적으로 기준이 정해진 부분도 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또 그렇죠. 정확하게 예. 준비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내용은 예. 정확히 파악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설 건축물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제 가설 건축물이라고 하면은 특별한 세제 혜택 같은 게 또 있나요? 그렇죠. 이제 가설 건축물의 형태다 보니까 비주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양도소득세 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은 이제 없습니다. 다만 네. 취득세와 재산세는 부과된다는 거, 요거는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예. 뭐 어쨌든 건축물이기 때문에 취득세, 그렇죠, 재산세는 부과가 그렇죠. 되는 거고 예, 예. 요즘에 이제 부동산 때문에 또 많이 관심 가지시는 게 그렇죠. 다주택자, 일가구주택. 일가구주택 그렇죠,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는 또 비주택으로 해당이 되니까 그렇죠. 또 장점인 부분이 확실히 있네요. 아, 그럼요. 네. 네. 그러면 이 체류형 쉼터 같은 경우에는 설치 절차 이건 어떻게 되나요? 예. 설치 절차 같은 경우는 이제 설치 신고를 먼저 하셔야 되고 네. 설치 신고는 또 두 가지를 신고해야 되는데 요 뒤에 이제 자막으로 또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치 신고를 하시고 지자체에서 나와서 입지를 확인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고 나서 농지대장에 등록이 되면 되는데 네. 설치 신고 두 가지는 이제 농지법상하고 네. 건축법상의 두 가지를 신고해야 되는데 농지법상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및 이용 계획 신고를 하시고 난 다음에 네. 건축법에 의해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이제 가설 건축물 관리대장이 등재가 돼서 이제 다 정리가 되는 거죠. 예. 뭐 명확하게 절차를 지켜서 신청하시면 그렇죠. 예, 확실하게 좀 이용하실 수 있고 네. 안전하게 쓰실 수 있는 게 또 농촌 체류형 쉼터의 장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 농촌 체류형 쉼터를 지으려면 농지는 얼마나 있어야 돼요? 농지요. 네. 농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쉼터 플러스 네. 부속물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 일면하고 네. 뭐 정화조, 그다음에 처마, 데크 네. 이런 것들이 합산된 면적, 네. 그 쉼터 면적과 부속 면적이 합산의 2배가 있어야 됩니다. 농지는. 2배. 네. 예를 들자면 쉼터가 10평이고 네. 부속물을 따져보니까 8평이더라. 네. 총 18평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2배니까 36평 이상은 되어야 된다는 거고 물론 내가 이제 땅이 좀 작으면 네. 뭐 쉼터를 좀 줄여서 이렇게 지면은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농지에 맞게 쉼터에 맞게 또 부속 시설 고려해서 그렇게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농지가 크다 하시는 분들은 쉼터를 최대한 10평 정도까지 지으실 그렇죠. 수가 있는 거고 맞아요. 농지가 작다 하더라도 농지 면적이 쉼터와 부속 시설의 2배 이상만 되면 되니까 그 기준에 맞게 좀 작게 지으시면 그렇죠. 예, 된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시네요. 그럼 기존에 농막 쓰시던 분들이 이거 내용 들어보니까 쉼터 참 괜찮은 것 같은데? 맞아요. 라고 생각하셔서 예. 쉼터로 전환하는 거 이거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아. 일단 농촌 체류형 쉼터 입지 기준에 충족을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제곱미터 이하야 되고 안전성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고 도로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돼 있으면 일단은 입지 기준에는 충족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설치 신고를 절차를 밟고 농지대장이 등재를 하면 정상적으로 양성화가 가능하고 만약 이제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이게. 예, 법으로 이제 전환이 되고 3년 이내에 이제 쉼터로 신고를 해야 이게 가능을 하고 3년 지나고 나서는 이제 뭐 벌금이나 아이고. 철거 명령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전에 양성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이게 참 애매한 게 고민하시는 건 당연한 그렇죠. 순서인데 맞아요. 고민을 너무 오래 하시다가 이 시기를 놓치셔가지고 그렇죠. 또 원치 않는 불이익을 당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예, 법 시행 후 3년, 3년 이내로만 신청하시면 된다고 하니까 그렇죠. 이 부분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좀 빠르게 진행을 안내를 해드리다 보니까 네.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그럼요. 뭐 기타 또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저희 영상 댓글에 남겨주셔도 좋고요. 홈페이지 문의나 전화 문의 주시면은 저희 청우 종합건설에서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호 종합건설에서는 이렇게 법 개정에 따라서 농촌 체류형 쉼터를 10평, 뭐 10평이 아니더라도 6평, 8평 저희가 또 따로 이제 모델을 제시를 해서 네. 또 많이 문의하시면은 그 주택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부장님 저희는 또 다음에 또 이렇게 좀 중요한 정보 전달할 사항 있으면 다시 한번 카메라에 나타나는 그럼요. 걸로 하시죠. 네. 그러면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